어, 하나 둘.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0일. 일단 어제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매 관련해서 보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큰 안 좋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매매 내역을 보게 되면은 3분봉으로 좀 볼게요. 네, 이더 이 부분에서 A, B, C, 네, 이 부분에서 매매를 시작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더 이 부분에서 롱 쳤다가 손절 나가고 반익절하고 손절 나가고 결국 롱을 못 먹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실질적인 파동이 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우파동을 보고 다이버전스를 받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에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62평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은 진입 타점 자체가 15분 봉상에서 과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15이평선의 파동이 남았을 수도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롱을 들어갔는데 롱을 들어가고 반익하고 손절 나가고 매매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1, 2, 3, 4, 5, 5파동이 나왔고 롱 들어갔고 손절이 나갔네요. 네, 여기서 3분봉에 3분봉에서 익절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은 3분봉의 62평선이 15분봉의 15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였죠. 이 자리가 진정한 롱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안 좋은 점이 너무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다렸었으면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을 텐데 결국 못 들어갔고 다시 15분 몽상으로 와서 보면 여기서 숏에 진입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올라온 파동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마지막 파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평선을 돌릴 수 있는 파동이 왔고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했을 때 캔들의 모양이 보게 되면은 1, 2, 3, 4, 5파동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롱에 들어갈 수 있고 반익절하고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또 반익을 했고 이런 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숏을 쳤는데 배율이 낮다고 해서 숏을 또 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파동에서 그냥 익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등 요 장기 평선을 타고 다시 올라올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고 결국 이더리움은 네, 한 파동이 더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숏을 못 칩니다. 숏을 못 치고 여기서 뭐 조금 우왕좌왕을 했는데 내려오는 파동에 숏을 쳤다가 손절이 나가고 익절이 나가고 또 여기서 보면은 뭐숏 쳤다가 손절 나가고 네, 올라오는 파동에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 여기에서 숏을 다시 쳤고 익절했다가 다시 내려가길래 또 숏을 쳤고 반익절하고 반익절해서 좋았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롱가에 치고 반익 그리고 여기서 숏을 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역배열이 되는 첫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숏을 쳤어야 되는데 이때 다이버전스를 기다리가 못 쳤습니다. 이게 너무 패착이 컸고요. 이때까지 수익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저기서 숏을 쳤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3분봉만 보고 있었지 1분봉을 볼 생각을 못했어요. 1분봉에 보면 약간 약하게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죠. 예,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데 1분봉에서 요거를 놓치고 내려오는 파동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던
여기서부터 먹었던 파동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기서 1분봉 다이버전스 보고 상승 롱을 치고 올라가는 파동에 오파가 나왔다 생각하고 또 롱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너무 커진 상태였죠. 내려온 파동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고 반틈 손절을 했어요. 반틈 손절을 하고 수익을 아파하다가 여기서 또 롱 치고 떨어지는 파동에 또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날 먹었던 것보다 더 큰 요 구간에서 손해가 나게 돼서 멘탈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길래 요게 보면은 15분 봉상에서 다이버전스에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분 봉상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을 치게 되고 반익절하고 결국 자는 동안에 내려오면서 대하락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손절이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서 맨징 못하고 끝났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 매매를 하기 전에 제가 참 저에게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뭐냐면 진입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가 너무 적었어요. 파동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락 파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파동은 보이는데 못 들어가요. 잘. 왜? 진입이 무섭기 때문에, 손절이 무섭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무슨 용기를 내게 됐냐면 진입의 두려움. 근데 저의 시드를 생각해보면 내 시드 자체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 날릴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진입을 많이 하기로 한 첫 매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용기가 가상했는지 준비되지 않은 구간에서 고배로 매매하다가 크게 손절이 나갔습니다. 고칠 거는 매매 계획이 틀어지면 한 타임은 쉬어가기.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이날 매매 참 잘하고 있었는데 멘탈도 많이 잡고 저런 횡보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고 오파동세 하려서 매매를 잘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매매했던 데서는 좀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복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선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그 배율을 써가지고 하면 결국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자리인데 배율을 써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행동이고 잘 들어간 자리에서 얻어놓은 수익률을 까먹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매매를 자주 하는 건 좋은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도지도 매매를 했거든요. 리플도 하게 되고 리플 매매를 오랜만에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 조금 놀랐던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롱에 진입해서 반익 완익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5배로 진입했습니다. 5배로 5배로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배열이 너무 큰 거예요. 리플상에서 너무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 차트는 요렇게 봤어요. 폴링 웨치로.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고 요 밑에 손절을 걸었는데 이 손절 요만큼의 손절이 너무 큰 거예요. 리플 매를 안 하다 보니까 저 손절이 그만큼 큰 줄 모르고 진입을 했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고 결국 반틈 시드를 줄이면서 쪽 약간의 손절이 나갔고 반익절하고 익절하면서 여기에서 거의 20% 수익률을 냈거든요.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못 기다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왔는 게 보면은 명확하게 62평선이 241 골든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쌍봉으로 밑으로 꽂을까봐 결국은 이제 못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었으면 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매매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진짜 기본인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파동은 꺾입니다. 네.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썼어. 일단 최근에 매매하면서 느낀 거를 생각해 보면 일단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조금 몇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한 개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겁먹지 말자. 어차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진입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두 번째, 보조 지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판단을 할 것. 예를 들어서 우파동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롱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RSI 다이버전스와 그다음에 이평선을 쓰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발생하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정말 여기서 파동이 올라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역배열이 되거든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에 결국 늦게 진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구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은 거의 맞습니다. RSI 다이버전스가 가장 지표로서는 직관적인 보조 지표고요. 이평선은 생각보다 되게 느립니다. 이평선은 강력한 반면에 되게 느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쭉 빠져버릴 것 같은 무서움에 홀딩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평선을 빼고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롱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상승은 보게 되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게 되면
큰 상승을 만들어 줬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숏을 쳤겠죠. 숏을 쳤을 것이고, 여기서 저는 또 우왕좌왕에 숏 쳤다가 털렸던 자리인데, 결국은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신뢰가 가는 지표다. 특히나 이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 와 있는 다이버전스들은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가 이평선과 상반된다는 겁니다. 상반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참 지금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평선을 줄이게 되면은 요렇게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보면은 62평선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빼면 뺄수록 조금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962평선도 사실 크게 사용을 안 하죠. 15분봉상에서 62평선을 돌리는 파동 정도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15분봉에서 62평선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돌리는 거를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깔끔해져서 제가 이평선을 많이 줄이고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일단 RSI가 가장 직관적이다. RSI는 15 2평만 돌린다. 그러면 RSI가 두 번 다이버가 걸려요. 62평을 돌린다. 요렇게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또 할 말은 기다리자. 매매에 들어가면 너무 빨리 답이 내려 하면 항상 털리더라. 일단 결국 제가 계산을 해보면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파동을 돌려야 되는데 3분봉에 다이버전스가 두 번은 걸려야지 3분봉에 15위평이 두 번 돌면서 이런 식으로 변곡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3분봉에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보면 어제도 이더에서 큰 손실이 났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타점에서 기다렸다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급하게 들어가 버렸죠.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을 견뎌낼 계획이 없었고 크게 손실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상에서 캔들을 보면서 타점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게 된다면 1시간 봉에서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숏을 치기도 애매하고 롱을 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숏을 치거나 막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도 보게 되면 15분 봉상에서
지금 완벽한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올라와서 구간을 주면 여기서 숏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숏을 치는 거는 5파동만 먹을 수 있는 단계고 5파동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각했던 거는 많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송할 때 참 어렵네요. 어려운데 녹화를 하긴 하면서 지금 62평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면 상승을 볼 수 있고 여기 올라가면 또 숏을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거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제도 그렇게 매매가 털리고 나서 분노 조절 실패로 롱을 급하게 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천천히 해야 되고 파동을 더 봐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급했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62평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승이 나와 줄 것이고 그러면 하락이 일어나고 그래야 다시 상승이 일어날 텐데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한 표를 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파동에 꼭 숏을 치고 싶다. 이 정도만 제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없나? 최근에 매매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네, 맞다. 매매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한 구간은 매매하지 말자. 네. 지금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구간에서 자꾸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O파동의 끝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파동, 그게 B파동에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2파, 3파 이런 것들. 근데 차라리 뭐 근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구간이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3분봉으로 보면 역배열을 만들었죠. 그리고 62평선의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롱, 여기서 숏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쌍바닥을 먹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숏을 치면 결국은 이 짧게나마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너무 하고 싶단 말이죠. 이런 거를 자꾸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비트코인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 리플, 솔라나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 강하게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애매하죠. 올라와주면 참 숏을 치고 싶은데 이게 이럴 때는 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제가 참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참는 거. 그래, 상승인지 하락인지 애매한 구간 매매하지 말자. 겁먹지 말자. 그리고 보조지표가 보여준 대로 판단하고 RSI가 굉장히 직관적이다. 특히나 과매도 과매수는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참 매매가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잘 모르겠네. 그때 너무 매매 횟수가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면 이거를 3분봉으로 쪼개가지고 단타를 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3분봉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쇼 칠 수 있었고 뭐 익절 해야 되는데 익절 안 한단 말이에요. 더 갈 거라서 반익절하고 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수들 보면 원효띠나 이런 분들 이제 옛날 글을 보게 되면 하루에 꼭 한번 포지션을 종료를 하고 끝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참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다시 한번 겁먹지 말자. 집안 진입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 돈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겁내냐면, 일단 성향 자체가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게 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졌다는 생각. 참으면 이기는 건데, 그래 이걸 참으면 이겼다고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바꿉시다. 뇌동을 안 하면 나는 이긴다. 뇌동하면 진다. 이게 차트에 지는 것. 요렇게 생각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꼬르면 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일 그랬죠. 잘 이기고 있다가 한 번 틀렸는데 거기서 이제 분노 매매를 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았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냥 매매를 안 해야 될 때 안 하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해야 될 때 하도 이기는 거지만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이거를 꼭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에서 보는 대로 판단할 것. 보조지표, 특히 RSI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제도 참 숏을 칠 만한 구간이 있었는데 RSI 과매도 과매수 구간은 항상 버튼에 손이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요거 조금 봐드려야 될 것 같고, 과매도 과매수 구간은 항상 의미 부여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파 진입 줄이기, 전고와 전저를 갱신해야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런데 보면은 같은 맥락상에서 피파에 들어가서 손실을 났던 구간들이 꽤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자리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데 숏 늦게 들어가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리들만 아니면 손실을 줄이면서 매매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면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뭐 매매 이론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게 참 문제인데, 잘 참고 잘 기다리고 진입하면 허둥지둥하지 말고, 손절 나갈 때는 확실하게 손절 나가고, 짧은 시간 안에 물 타지 말고, 내가 다 아는 것들인데. 그리고 이평선을 어떻게 봐야지 제가 참 잘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이평선이 틀리는 건 없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늦어요. 늦으니까 이런 거 여기서 보게 되면 밑으로 한 파동이 더 남았을 것 같은데 올라가 버리죠. 여기 쌍바닥이 만들어져서 그렇고, 또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끝나보면 다 알게 되는 일들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 중에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내려와 버린단 말이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62평이 꺾이는 걸 봐야 되나? 결국은 보조지표가 느리단 말입니다. 이거는 꺾였는데 개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지받아 여기서 지지받는 거 기대하다 털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되는 기분이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이더도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웃긴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숏 치고 싶었는데 지금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어 같은 게, 여기다가 스토캐스틱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거든요.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 올라갔다. 여기서 꺾일 뻔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지나보면 알아. 이평선이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어. 데드크로스가 나서 밑으로 확 빠질 줄 알았는데 보면 옆으로 행보를 해버리다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캐치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걸로 알 수 있죠.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와 오파동 카운팅에서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먹는 구간이 생기면 이거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틀은 이평선으로 잡고 안에서 세부 파동을 통해서 이 진행 방향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이버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올라갔을 때 파동이 이렇게 걸리게 돼 있고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걸렸거든요. 이러면 가는구나. 가네? 그럼 손절은 어디? 요 밑에. 롱 쳐볼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매매가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롱 쳤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짜잔 갔다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에 크게 의미를 둬야 된다. 쌍바닥으로 움직이고 쌍봉으로 움직이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녹화하도록 오겠습니다.